안녕하세요. 발담주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제 1편에 이은 이제 2편이고요. 주식 줄 때 매도하는 방법, 분할 매도입니다. 제가 이제 1편에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도 매도를 못하고 결국 손실로 전환, 그리고 큰 손실이 되었을 때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의 자산을 이제 잃게 되죠. 작은 손실은 또 손절을 또 안 해요. 네. 큰 손실이 나서 두려움에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이제 손실을 보는 개미를 벗어날 수 있고 주식 투자에서 이제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 손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시장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손실을 참여하면 다 보죠.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수익이 나도 결국에는 또 이게 손실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실력도 있고 뭐 운도 있고 뭐 시장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가 이런 모든 악조건이 있어도 나는 언제나 항상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마인드와 투자법이나 이제 철학이 있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지만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수익이 났는데도 매도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수익이 났는데 매도하지 못할까요?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면은 네, 자꾸 빨간불이 될 거고 계속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하면 될 건데,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수익이 났는데도 매도를 못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 손실이 됐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못 챙기는 거죠. 저도 못 먹는 거죠. 음, 그리고 내가 산 종목이 처음부터 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샀는데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 수익이 나는 거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사자마자 수익이 나면 좋겠죠. 그리고 수익 난 종목은 일단 최소한 손실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본전에서 매도를 하든지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네, 계속 플러스가 돼서 이제 그 희망이라는 게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수익이 나는데 매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수익이 났는데 왜 매도하지 못할까? 일반 개미들은 매일 자신의 계좌를 보면서 수익이 났는지 손실 났는지 HTS나 MTS, 요즘엔 다 직장인들 다 MTS로 하죠. 핸드폰 그 앱을 말하는 겁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 핸드폰으로 이제 내 보면서 사실 매일 보죠. 매일 장 열리면 항상 보잖아요. 네. 장 시작 9시부터 장 마감 3시 30분까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네. 업무에 방해가 될 만큼, 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게 되잖아. 그러면 오르게 되면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매도할지 고민하고, 또 혹시나 중간에 떨어지면 어쩔지 하면서 이 노심초사를 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올랐을 때도 이랬는데 떨어지면은 예, 마이너스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며 손절을 염두에 두면서 마음고생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뭐냐? 주식 투자를 하면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상승해도 걱정이고 하락해도 걱정인 거예요. 이제 올랐을 때 내가 대응을 할 방법을 안 세워놨고요. 내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없고 이제 마이너스 계좌가 파랗게 물드니까 당연히 더 걱정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주식을 하면은 일단 계속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이런 식으로 주식은 감정의 소모가 심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밀당을 합니다.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연애할 때 보면은 감정 소모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증오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이렇게 이 희노애락 감정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주식이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식이 이제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이제 오르는 종목에 더 큰 상승의 기대로 지금 당장 수익 났는데도 현재 수익금 만족 못하고 매도를 못합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죠. 그리고 만약 수익 난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해도 이제 내가 이제 손실까지 왔어요. 수익을 했다가 한 10% 정도 수익 났다. 그런데 내 본전까지 다시 또 떨어지는 구예가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본전까지 이렇게 도달했는데 이 하락은 이제 원이 더 떨어졌어요. 본전이야 마이너스 5%가 떨어졌어요. 또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매도하지 못합니다.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수익이 어쨌든 제로가 되고 이제 본전이 됐을 때는 당연히 수익에서도 못 팔았는데 물론 10%까지 올랐을 때 꼭지 여기서 못 팔았는데 과연 내가 이 본전에서 팔 수 있을까요? 네버 절대 못 팝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본전 수익률 0%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진행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래 진행이 되고 이때 역시 상승의 기대감을 팔지 못하고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심해져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그 이상으로 치닫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원금을 전부 잃어버릴 것 같은 이제는 뭐 건질 것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뭐 마이너스 한 70% 정도 되면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큰 손절을 하게 되죠. 아, 나는 이제 이 종목은 그냥 버릴래. 네. 요 정도 돼야지. 네. 한 50% 정도 돼야지. 손실을 이제 인정하고 매도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손실률이 큽니까? 분명히 이게 아까 전에는 10% 수익까지 한번 봤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50, 70%까지 가게 되면은 얼마나 어쨌든 나의 행동이 10%에서 못 팔았던 게 바보스럽고 만약에 내가 본전이라도 팔았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50, 70%까지 큰 손절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못한 거를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안 하려면은 이 상승이 오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중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만큼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느냐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되죠. 얼마나 상승했을 때 내가 5% 수익에 매도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5% 수익을 다 매도했어요. 전량 여기서 이제 안 오를 것 같아서 이래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면은 더 이후에 더 상승하게 되면은 매도한 것을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후에는 다음번엔 이제 한 10% 정도에 매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10%에 또 매도했다고 해서 만약에 15%, 20%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또 후회를 안 할 것 같습니까? 후회하겠죠. 일단은 10% 한번 볼게요. 10%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세우지만 사실은 이제 5%도 상승하기 어려웠는데 10%까지 상승을 하라는 보장은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의 기회를 안 주고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5%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또 어쨌든 본전이 되거나 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상황은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를 안 보는 게 최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답은 무엇일까? 네, 확실한 답이 있을까요? 확실한 답. 정답. 세상에 뭐 정답, 주식의 정답이 있을까요? 그래도 뭐 정답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슷한 방향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진정 이제 주식 이제 진짜 개미를 벗어난 슈퍼 개미. 네. 슈퍼 개미는 아니라도 현상 유지 개미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현상 개미. 네. 이게 뭐 잃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현상 유지조차도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은 95%의 개인 투자자가 다 실패를 하죠. 다 손실을 입습니다. 5%만 성공한대요. 그리고 계속 한대요. 5% 중에서 뭐 상위 0.1%는 뭐 0.01%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겠죠.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개인이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자, 분할 매도는 그래서 이제 확실한 답. 분할 매도와 익절입니다. 분할 매도. 내가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는데 다 매도하면 아까우니까 일부만 매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5%, 10%, 15%의 뭐 절반, 절반, 또 절반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물량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수익이 난 종목을 수익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익 확보. 나는 왜 수익 확보를 못할까? 수익을 줬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수익 확보, 즉 수익 확보, 수익 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5%의 수익의 절반을 매도하면은 매도하면은 이제 절반 남겠죠. 그럼 절반은 다음 목표 수익금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의 절반 팔고 얘가 만약에 10%까지 더 올라갔다. 그럼 또 내가 절반이 있으니까 조금 위안이 돼요. 내가 5% 전부 다 팔면은 10%까지 보면 10%에 팔까 하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거든요. 아쉽고. 그래서 내가 또 절반을 물량을 털어내고 또 올라간다. 15%가 됐다. 그럼 절반의 절반 이거 또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2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먹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10%, 15%까지 올라간 후에 이제 5%의 절반 매도한 것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5%의 전량 매도하면은 더 아쉽겠지만, 하지만 절반만 매도했으면은 내가 10%, 15%까지 올라가도 예, 구경은 했잖아요. 구경은 했고, 내 일부 계좌에 이제 플러스, 이제 빨간 수익금이 찍혀서, 예, 플러스, 플러스가 찍힌 걸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쁩니다. 그리고 나는 10%의 수익금, 15%의 수익을 맛봤다. 이런 게 자신감을 심어주거든요. 예,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면 이게 자만심까지 이어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고 내가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일괄 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이제 매도를 이제 하면은 어, 일괄 매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역시 이제 어떤 일괄 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괄로 몰빵으로 매도하고 매도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면 무조건 후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회를 안 하려면은 결국에는 분할 매도라는 거예요. 예, 분할. 꼭 분할해서 매도. 우리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작은 수익이라도 감사히 먹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이 어쨌든 눈앞에 작은 수익을 하찮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주식하는 사람이 욕심을 버린다. 이게 말이 되냐? 예. 주식하는 사람 욕심 없이 시작하는 사람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 이 정도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막 욕심이 생기네. 예. 이런 것을 내 안에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이 없던 사람도 욕심이 생깁니다. 진짜 해보면은. 그리고 내가 이제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죠. 손실을 입게 되면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심. 네. 본전을 찾겠다는 것도 욕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저기 강원랜드나 네, 이런 이제 카지노, 카지노나 도박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원리잖아요. 내가 손실을 보고 이 손실만 난 만회하면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손실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더 투입해서 자꾸만 더 큰 손실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내가 돈이 다 떨어져야지만 결국에는 파산이 되어야지만 끝이 나잖아요. 주식도 이제 내가 실력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만회하려는 그런 욕심, 이것도 욕심입니다. 욕심. 수익을 내서 계속 플러스 만드는 것만 욕심이 아니고 내가 본전을 만들겠다는 것도 욕심입니다. 예. 실력은 없는데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할 때. 그래야지 내가 원금이라도 항상 챙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산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자, 분할 매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네. 여러 번 실천을 해서 내가 분할 매도가 진짜 익숙해질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네. 이 수익이 난 종목, 이미 잡은 물고기죠.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는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만약에 놓치더라도 그물 중간이라도 잘려서라도 꼬리라도 남아서 먹어야죠. 네, 이 몸통이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 조금이라도 그러지 아쉬움이 없겠죠.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말할 익절입니다. 네, 아쉽지만 내용이 또 길어져서 17분 정도 됐네요. 자, 익절은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네, 물고기를 잡았는데 얘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꼬리를 탁 잡았어. 네. 근데 얘가 막 뿌리치다가 도마뱀도 아니지만 꼬리를 끊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얘도 죽겠지만 도마뱀은 살겠지만 꼬리를 잡았잖아요. 꼬리라도 난 잡았으니까 이것에 만족을 하는 게 바로 익절입니다. 익절. 근데 이것 역시 아까 전에 내가 분할 매도도 대부분 다 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역시 익절도 잘 못합니다. 예. 익절 못하는데 손절은 더 못하죠. 예. 그래서 익절은 뭐냐? 내가 수익이 약간 났을 때 손실도 가지 못하게끔 중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익절입니다. 그래서 이 익절은 다음 시리즈 3편에 수익 줄 때 매도하는 방법 익절편에 무슨 익절편 하니까 무슨 떡 이름 같네요. 어쨌든 그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